이번 시간에는 19년도 건축산업기사 2회차, 19년도 2회차죠. 건축산업기사. 건축계획에 대한 기출문제 보시죠. 첫 번째, 다음 중 주택부엌의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작업삼각형, 워크 트라이앵글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세병 길이 합계로 가장 알맞는 게 뭐냐? 우리가 작업삼각형은 여기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를 연결하는 삼각형이고, 가장 능률적인 길이는 3.6에서 6.6이다. 요 사이에 이제 포함되는 수치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상정건축에서 눈부심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요 눈부심, 현위 방지, 이런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점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여름철 그 태양빛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유리면에 의해서 이제 빛이 반사되면 이제 눈부심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면을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요. 그럼 경사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리면을 경사지게 한다든가 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차양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눈높이 조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야간 같은 데는 어때요? 이렇게 광원이 나와 있으면은 이 광원으로 해서 눈이 부시니까 광원의 광속을 이렇게 줄여둔다든가 또는 광원 자체를 이렇게 감춰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건물이 비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수를 식재해도 이런 건너편 건물이 비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눈부심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는 외부 조도가 내부 조도보다 클 때예요. 그럼 이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외부 조도보다 내부 조도를 이제 크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곡면 유리를 사용한다. 유리면을 경사지게 한다. 진열창 내부를 외부보다 어둡게 한다. 얘가 틀렸네요.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밝게 해야 이런 눈부심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차양을 설치하거나 진열창 외부로 그늘을 조성한다. 이번은 3번이 옳지 않다. 그리고 송바로 드로브의 이제 주거면적 규정 1개. 우리가 이제 병립8, 1개 14, 표준 16. 그래서 14가 되겠네요. 14. 송바로 드로브의 이제 이런 주거 기준 면적.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지도로의 유형. 가로망대 단순하고, 쭉 읽다 보면 시가지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거. 그리고 교차로가 이제 T자형으로 자동차 교통처리에 유리하다. 그래서 격자형에 대한 설명이다. 격자형. 그래서 이런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이런 시가지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가 이제 이런 격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격자형. 그래서 격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교통을 이제 분산시키고 이런 넓은 지역, 시가지와 같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이런 넓은 지역에 서비스하기에 이제 적합한 게 격자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루프형은 이제 이런 쿨대삭형의 이제 이런 우회도로가 없는 그런 결점을 보완한 게 루프형. 그리고 쿨대삭형은 이제 이런 통과교통 방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도로의 유형이 쿨대삭. 그리고 T자형은 이제 그냥 도로 교차 방식이 T자형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T자형이라고 하고, 당연히 격자형 자체도 이런 교차로 같은 데는 T자형이 아니라 이제 십자형, 그죠? 십자형으로 이제 자동차 통과교통이 유리하다. 그래서 격자형의 도로의 이제 특징이니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5번에 학교의 배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학교 배치. 그래서 학교 배치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교사동이 증축이 되어서 니은자나 미음자 형태로 완결 지어지는 거를 폐쇄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넓은 지역에, 넓은 대지에 이렇게 교사동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운동장을 확보하는 거, 이걸 분산병렬형 또는 이제 핑거플랜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의 분산병렬형은 넓은 교지가 필요하다. 맞죠? 폐쇄형은 운동장에서 교실로의 소음 전달이 거의 없다. 틀렸네요. 그죠? 폐쇄형은 운동장의 소음이 다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 거의 없는 게 틀렸다. 그리고 분산병렬형은 일조 통풍 등 환경 조건이 좋으나 구조 계획이 복잡하다. 분산병렬형은 다 규격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계획이 간단하다. 복잡하다가 틀렸다. 그리고 폐쇄형은 대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화재, 비상시 피난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의 이용률은 높일 수 있다. 왜?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지의 이용률,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화재나 비상시 피난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왜? 한쪽으로 피난이 다 집중하니까 피난에 불리하다. 그래서 5번은 뭐 맞는 내용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6번에 이제 공동주택 옳지 않은 게 뭐냐? 단독주택보다 독립성이 크다. 뭐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독립성이 작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요 세대별로 개성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상 융통성이 적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런 개성을 살릴 수가 없고 또한 독립성도 클 수가 없다. 독립성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공동주택의 이제 이런 장점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7번에 공장건축의 레이아웃. 그래서 쭉 보면 다종소량. 그죠?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주문 생산품 공장. 딱 봐도 공정 중심 레이아웃. 제품 중심은 단종 대량. 그죠? 그리고 고정식은 건축물 선박같이 작업의 주체는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나 기계가 이동해가면서 작업하는 방식. 그리고 8번에 무창 방직 공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무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부 발생 소음이 작은 게 아니라 크다. 틀렸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적다. 창이 없으니까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틀렸고. 그리고 내부 조도를 균일하게 할 수가 있다. 왜일까요? 이건 자연 채광이 아니라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배치객에 있어서 방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뭐 창이 없으니까 굳이 뭐 남향, 서향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또한 이제 창이 없으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냉난방, 부하가 줄어드니까 뭐가 좋을까요? 온습도, 온습도 조정이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비 또는 이제 유지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9번에 모듈러 코디네이션. 그래서 모듈러 코디네이션은 이제 치수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 조정. 그래서 우리가 요 MC와 공업화 건축 개념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업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조립만 하겠다는 거. 이게 이제 공업화 건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는 이제 조립만 해야 되는데 치수가 불일치하니까 다시 절단을 하고 가공을 하고 조립하는 불합리성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생산될 제품에 대한 치수 단위라든가 모드를 치수 단위라든가 모드를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공장에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이때 치수 단위나 모드를 조정하는 거를 우리가 MC화라고 해요. MC화. 그럼 이 MC화를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 당연히 공사가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공장 생산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원가도 줄일 수가 있고, 또 품질 자체도 좋아지겠죠. 다만 단점은 뭘까요?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획일적이다, 창조성이 결여된다, 독창성이 결여된다 등등.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교재 보시면 뭐 배색의 신중을 기한다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배색, 색깔이라도 좀 변화를 줘서 좀 단순감을 좀 탈피하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당연히 공업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MC화. 그래서 얘는 공업화 건축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된다. 그리고 MC화를 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제품의 수명과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수명, 이걸 우리가 이제 내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구성과는 무관하다. 그럼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량 생산 용이하고 설계 작업 단순화, 현장 작업 단순화, 공기 단축, 건물 형태 창조성, 다양성 확보. 그래서 이런 다양성, 창조성 확보가 불리하다. 10번에 보시면 이제 개방식 배치, 옳지 않은 것은 개방식. 독립성 결핍되고 소음이 있다. 맞죠? 전면적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공사비가 개실 시스템보다 저렴하다. 맞죠? 왜? 칸막이 공사를 안 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방의 길이나 깊이에 변화를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11번에 사무소 건축의 기둥 간격 결정 요인. 거리가 먼 게 뭐냐? 코어 위치, 책상 배치, 구조상 스팬, 지하 주차장.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무소 건축에서 이제 기둥 간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 하면 책상 배치, 이런 채광상 층고에 의한 안깊이, 그러니까 채광과 관련된 거예요. 채광 한계, 이런 한계 개념.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이제 주차 배치 단위. 그리고 12번에 코어 안의 공간에서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중앙에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집중 배치예요. 다만 계단은 집중하면 안 되죠. 피난하려면 분산되어 있어야 되겠죠. 분산 배치. 코어 안의 공간과 임대 사무실 사이의 동선 간단하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가능한 한 근접.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코어 안의 시설들은 우리가 공통성, 접근성, 인식성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코어 안의 시설들은 각층 공통된 위치에 배치를 하고 코어 안의 시설들은 가급적 근접시켜라. 다만 예외적으로 근접시키는 안 되는 것들은 요 계단, 이건 피난을 위해서 이제 분산을 시키고, 인식성은 코어 안의 시설들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해라.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접근.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은 출입문에 인접해서 바짝 접근해 있도록 할 것.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 출입문은 사무실 출입구, 사무실 출입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의 주출입구는 엘리베이터와 이제 근접 배치를 하지만 사무실 출입문은 엘리베이터와 좀 근접하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13번에 단독주택의 거실 계획, 옳지 않은 것은 다목적 공간으로서 활용되도록 하고 정원과 테라스에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가급적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공간들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기능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이런 통로, 홀로서는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거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통로에 의해서 거실이 분할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거실이 통로라든가 또는 홀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하지 말라는 거죠. 지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14번에 코어 유형. 그래서 유효율이 높은 계획. 유효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분할 임대 방식, 분할해서 임대하는데 유리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력벽, 내진 구조. 구조적으로 바람직한 거. 여기까지만 딱 봐도 중심 코어. 그죠? 중심에 이렇게 코어가 배치한 거. 그죠? 딱 봐도 안정적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임대하기에 가장 유효율이 높은 방식이다. 그럼 우리가 양단 코어, 이거는 이제 양쪽에 이제 코어를 배치한 거. 얘는 이제 양쪽 피난 방향이 생기니까 피난 방지상 가장 유리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 임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복도를 내고 이렇게 분할 임대를 했더니 단점이 뭐예요? 복도 면적이 많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유효 면적, 전용 면적이 줄어드니까 양단 코어 같은 경우는 분할 임대 방식보다는 전용 사무소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 사무소. 그리고 15번에 공동주택의 이제 탑상형,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 외면의 인면성 강조한 유형, 판상형에 비해 경관계획상 유리, 모든 세대의 동일한 거주 환경과 조건과 환경을 제공한다. 동일한 거. 동일한 거는 탑상형이 아니라 판상형. 그래서 탑상형은 이렇게 타워 형태로 돼서 보시면 다 환경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리고 타워식의 형태로 도심지, 단지 내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16번 소규모 주택에서 주방 일부에 간단한 식탁 설치. 그래서 주방, 식탁, 그리고 식사실과 주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나로 구성한 형태, 식사실. 얘는 DK 형식이죠. 그죠? 다이닝 키친.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다이닝 키친 DK, 리빙 키친 LDK, 다이닝 엘커브. 얘가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실 일부에 식탁을 놓은 걸 우리가 LD 형식 또는 다이닝 엘커브라고 한다.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쇼프런트 구성 형식 중 폐쇄형, 그리고 이제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개방형.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하는 이제 하는 거는 그냥 그 재래시장처럼 상점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걸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폐쇄형은 상점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게끔 뭐 벽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가려져 있는 걸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폐쇄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고객이 내부 분위기에 만족하도록 계획한다. 맞죠? 또 고객 출입이 많은 제과점 등에 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요 제과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 개방형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고객이 상점 내에 비교적 오래 머무르는 상점에 적합하고, 쇼프론트를 출입구 이외에는 벽 등으로 이렇게 차단한 형식을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18번에 근린 생활권의 구성 중 근린 주구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근린 생활권 하면 인보구, 근린 동구, 근린 주구, 그리고 이제 근린 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보구는 이제 근린 생활권의 이제 최소 단위. 그렇죠? 그리고 근린 주구에 우리가 중심시설은 뭐가 있었나요? 초등학교, 동사무소, 경찰서, 병원, 우체국. 그죠? 그럼 이제 근린주구의 중심이 되는 시설은 뭐예요? 초등학교가 됐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근린본구는 요 개념의 약간 하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유아원, 동사무소가 아니라 마을의 공회당, 경찰서가 아니라 파출소, 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 아니라 우체통 개념. 그리고 19번에 이제 백화점 엘리베이터 배치, 옳지 않은 게 뭐냐? 엘리베이터 배치. 1열 배치는 4대. 4대 이하는 1열 배치. 6대 이상은 알코브 또는 대면형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교통동선의 중심에 설치해서 보행거리가 짧도록 배치한다. 그리고 1열 배치 시 엘리베이터 중심간 거리는 15m가 아니라 이제 8m 이하. 그리고 여러 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룹별 배치와 군관리 운전 방식. 그래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군관리 운전 방식으로 한다는 거.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 운영 방식. 그래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U+V형이에요. U+V형. 거의 뭐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U+V형이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그 U형이 있고 또는 이제 A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U+V형. 요 사이에 이제 V형이 있고 U+V형, 그리고 U+V형의 V형의 중간형. 요거 이제 E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V형, 그리고 이제 P형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U형 또는 A형이니까 얘는 종합교실형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쓰는 거. 그리고 U+V형은 종합교실 플러스 특별교실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요 종합교실은 학급수와 동일하게 배치가 되고, 그리고 특별교실을 그 이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어때요? 낭비죠? 비경제적이다. 너무 적으면, 뭐 특별교실이 있어야 그나마 교육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너무 적으면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에 많이 쓰는 거. 그리고 U+V형의 V형의 중간형. E형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종합교실 플러스 특별교실로 구성이 돼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종합교실이 학급수만큼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학급수보다 적게 배정이 돼요. 그럼 당연히 종합교실이 없는 학급이 있겠죠? 그죠? 그럼 종합교실이 없는 학급은 그 종합교실이 없는 학급은 당연히 특별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특별교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PC실에서 PC와 관련된 수업만 해야 되는데, 종합교실이 없는 학급은 이 PC실에서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는 거죠. 그만큼 특별교실의 이용률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순수율은 이것저것 다 하니까 순수율은 저하가 된다. 참고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종합교실이 없는 이제 특별교실형, V형. 그죠? 그리고 이제 P형, 플래툰형은 2분 단지. 그죠? 일반교실 비율과 특별교실 비율은 이제 5대5로. 그리고 D형은 달톤형. 능력에 따른 교과 운영 방식. 그래서 능력이 되면 뭐 남들 5년 할 거 뭐 1년, 1, 2년에 하고 끝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이런 입시학원, 사설학원이 다 D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학교의 운영 방식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요 3회차 내용 보도록 하죠.